이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부 대책을 믿느니 차라리 성능 좋은 마스크를 믿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세먼지를 포퓰리즘으로 이용하려고만 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해 온 책임이 있습니다. 주무장관인 환경부 장관 지금이라도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미세먼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당장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상과 지역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의 마스크 보급을 의무화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 승강장, 객실 내부에 환기 설비부터 설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통계의 수집부터 고도화해야 합니다. 20m의 측정 높이와 정확도도 문제이지만 미세먼지 대책의 기반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배출원으로 잡지도 못하는 등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심지어 2014년의 통계를 반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토록 부실한 자료에 제대로 된 대책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도입해서 날씨 예보에 활용하듯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최고 수준의 장비를 도입을 하고 사물 인터넷과 연계해서 실시간 측정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엉뚱한 데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에 나라의 예산을 써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노출도 1위라는 사실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R&D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대전의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해서 중국의 충절 기간 중 폭죽 산화제로 쓰이는 칼륨 농도가 8배 상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가 곧 중국의 오염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외교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더 명확하고 많은 근거를 확보하고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당당히 요구하고 실행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제 해결 정당으로서 마스크 없는 봄날 민트빛 맑은 하늘을 위한 대안 마련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경 의원님 바로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당부드립니다. 양심이 있다면은 피해자에게, 성추행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본인의 지지자에게는 사과를 했는데 성추행 피해자에게는 사과 단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 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이중 인격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은 성추행으로, 또 한 번은 본인이 그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이 댓글 폭력을 가하는 두 번의 인격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추행 피해자에게는 단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과연 정봉주 전 의원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지 의심케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자연인으로 가기 전에 범죄자로서 돌아가야 됩니다. 본인은 성범죄와 무고죄에 대해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양심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드린 것인데 촛불 집회 무력 진압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촛불 집회 무력 진압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발의하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촛불 집회에 대해서 수방사가 발포를 계획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반드시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이 이 비무장 시민에 대해서 발포를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진입해서 경비병의 총기를 빼앗는 경우에 대한 자유적 조치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유적 조치로 이해하는데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고 민주당 우원식 대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촛불 집회 무력 진압 논란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방사의 어떤 발포 계획뿐만 아니라 군의 미수령 활동을 준비했다 하는 내용까지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일입니다. 판결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승객에 불과하여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지시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최고 경영자의 장녀이자 부사장의 위세를 배경으로 사무장, 승무원 등에게 욕설, 폭언, 폭행을 가하는 등 위력으로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다시 경영에 복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듯이 조 전 사장은 대한항공의 임원으로서 항공기 보안, 안전에 심대한 유해를 가한 범죄자인 동시에 회사뿐만 아니라 항공기는 물론 회사 직원까지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으로 경영자로서 기본 자질이 심히 부족한 자입니다. 조현아처럼 재벌 2, 3세가 주주들의 회사를 본인의 개인 회사처럼 다뤄 회사 및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은 회사 자금으로 승마 용역대금과 말 구입 비용 등을 지급하여 뇌물과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박근혜 정권 당시 K스포츠재단의 뇌물 공여 혐의로 올해 2월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된 상태입니다. 재벌 2, 3세의 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은 회사를 사유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개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의 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가 명확히 밝혀진 자가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재벌 기업은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원의 자격 제한 등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